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경란입니다. 복숭아를 솎으며 배 한 봉 열매를 솎아보면 알지 버리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나 처음엔 열매 많이 다는 것이 그저 좋은 것인 줄 알고, 아니 그 주렁주렁 열린 열매 아까워 제대로 솎지 못했다네. 한 해 실롱하고서야 솎는 일이 버리는 일이 아니라 과정이란 걸 알았네. 삶도 사랑도 첫마음 잘 솎아야 좋은 열매 얻는다는 걸 뒤늦게 알았네. 나무는 제 살점 떼내는 일이니 아파하겠지만 굵게 잘 자라라고 부모님 같은 손길로 열매를 솎는 5월 아침. 세상살이 내 마음 솎는 일이 더 어렵다는 걸 알았네. 배한봉님의 복숭아를 솎으며 였습니다. 솎아내는 일은 버리는 게 아니라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솎아내고 버리는 일이 참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그래야 한다는 것. 살아가는 것도 또 사랑하는 일도 5월을 시작하면서 이 나무 열매에게서 소중한 삶의 진리 하나를 배웁니다. 소리로 만나는 책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을 김경란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봅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정지아 작가의 목욕 가는 날입니다. 정지아 작가는 1965년 전남 구례에서 태어났고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1990년에 빨치산의 딸을 출간하면서 작품활동을 시작했고요. 1996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고욤나무가 당선이 됐습니다. 소설집으로 행복과 봄빛 등이 있고 이효석 문학상, 한무숙 문학상, 오늘의 소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정지아 작가의 목욕 가는 날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목욕 가는 날 정지아. 빌라 입구에 들어서기도 전에 맥이 탁 풀렸다. 2층에서부터 거침없이 새어나오는 고함 소리는 언니의 것이 분명했다. 어쩌냐게도 언니는 수화기를 들자마자 안부 인사 한마디 없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니는 엄마가 죽었는가 살았는가 궁금하도 않냐? 손에 들고 있던 트레이닝 바지가 힘없이 주르륵 미끄러졌다. 야근을 하고 막 퇴근해 옷을 갈아입으려는 참이었다. 지난 설 직후만 해도 고질병인 관절염을 제외하고는 멀쩡하던 어머니였다. 무슨 일이냐고 차마 물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의도하지 않은 긴 침묵이 화를 가라앉힌 것인지 언니가 한숨을 푹 쉬고 낸 말을 이었다. 가시네야. 아무 일도 없은께 숨이나 편히 쉬어. 난 또
깜짝 놀랬잖아. 각설하고 내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네가 와야 쓰겄다. 엄니 목욕 가는 날인데 시댁에 일이 있어서 내가 못 가겄다. 그니까 네라도 내려와야지. 언니, 나 마감 때문에 한 주만 미뤄주면. 네만 이러냐? 나도 일해야. 누구는 시간이 펑펑 남아돌아서 엄니한테 댕기는 줄 아냐? 너그 애는 어리기라도 하재. 우리 집 큰애는 고3이요, 고3. 마감 때문에 주말 내내 근무라는 말을 하기도 전에 언니가 싹둑 말을 잘랐다. 말 자르는 데는 언니 따라올 사람이 없었다. 친정과 1시간 거리의 소도시에 사는 언니는 2주에 한 번씩 엄마와 목욕탕에 다녔다. 그게 내일인 모양이었다. 언니의 큰아이는 고3. 게다가 언니는 고3 담임이다. 아무리 지방이라고 해도 언니의 일상 역시 바쁠 터였다. 그래도 언니는 천성이 부지런하고 몸이 채서 나라면 3달 열흘 해도 모자랄 일을 하룻밤에 뚝딱 해치우곤 했다. 그런 언니에게 기대 고향에 홀로 있는 엄마를 잊고 있었던 것이야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가만히 있으면 절로 고마워할 것을 굳이 제 입으로 떠들어 고마운 마음까지 싹 가시게 만드는 게 또 언니의 타고난 품성이었다. 그니까 이번만이라도 네가 좀 오란 말이다. 언니, 다음번에 갈게. 내일은 출근이야. 언니 시간이 정 안 되거든. 그냥 엄마 혼자 가시라고 해. 다시 내가 속편한 소리 하고 자빠졌네. 내가 열차 타고 맨날 엄니 모시고 댕기겄냐? 가지 말란다고 안 갈 양반이라니? 놓친 내 혈압이 높아서 혼차 떼밀고 나오면은 반은 까무라진단 말이다. 떼밀어주는 사람 있잖아. 내가 돈 줄게. 하여간에 싹통머리 하고는. 야, 가시네야. 내가 돈 10,000원 아끼려고 떼밀이한테 안 맡긴 줄 아냐? 네가 엄니를 설득해서 떼밀이한테 떼를 밀라고 하든가 네가 하든가 양당간에 네가 알아서 히어야. 참. 이미 돈 다 줬단 게. 몇 번 허도 않는다고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 딸내들이 용돈 한 푼 안 주고 맨키 어째 돈 몇 푼 갖고 징징거려 쌌어. 아유 참말로. 용돈 준 거 다 모아놨다가 저승갈 차비할라요? 만난 것도 사먹고 사람들 불러서 뭣도 먹이고 기분 좀 내고 살란 말이오 좀. 아이고 목소리 좀 낮춰야. 너는 남 우세스럽게 왜 소리를 질러댔었냐? 아이고 내가 몇 번을 말해도 못 알아먹은 게 그러지. 참, 소리나 잘 들린가 보시오 좀. 아따, 황소를 삶아 묵었는가 어쨌는가냐. 뭔 놈의 고집이 고래 심줄보다 더 신가 몰라. 늙음시로 고집만 능가게. 진여라. 아이고 누가 지 애비 딸 아니랄까봐 성질머리 오고는 벨라 필요도 없는 놈의 것을 뭘라고 비싼 돈 들여감시로 단다고 저 지랄인가 모르겠네. 돈이 썩어 빠졌는갑다. 찾아올 사람도 없구만은. 엄니, 나 아직 귀묵을 나이 아니여이? 다 들려이? 찾아올 사람이 없기는 초인종 달 생각을 왜 까니?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까 우편 배달부가 그냥 가서 그 귀한 전복을 다 배려놓고는 당뇨에도 좋고 혈압에도 좋다길래 엄니 먹이려고 일부러 학부형한테 부탁해서 자연산으로 산 것이구만. 아휴, 전복만 생각하면은 내가 안죽도 속이 세름세름 하여 시방. 잘 들리시오? 언니가 한마디도 지지 않고 따박따박 말대답을 하며 새 초인종을 연거푸 눌렀다. 귀먹은 노인들용으로 따로 나온 건지 초인종 소리가 입구까지 쩌렁쩌렁 울렸다.
걱정 마시오이. 그럴까비 나가 1,000원짜리 건전지 넣는 것으로 했네. 1년도 넘게 쓴다요. 아이고, 그나저나 이 가시네는 왜 안 온다냐? 못 오면 못 온다고 말이라도 하지. 아이고, 웜이. 마중이라도 나올 셈이었는지 불쑥 머리를 내민 언니가 자지러지게 놀라며 뒷걸음질 쳤다. 웜이 가시네 이제. 아이고 이제 간 떨어질 뻔했다. 시커먼 것이 서 있길래 귀신인 줄 알았어야. 왔으면 들어오지. 거기서 못하고 있냐? 언니 일 있어 못 온다며. 어찌 그리 됐다? 아이고, 이참에 네 얼굴도 보고 잘 됐지 뭐. 아이고 언니, 오매불망 꿈에도 못 있던 둘째 딸 왔어니. 엄마! 어린 시절 엄마는 늘 마을 입구에서 우리 자매를 기다렸다. 몇 시에 도착한다는 기별도 하지 않았건만 엄마는 번번이 배바위 아래 아스라이 굽이진 신장로 끝에 시선을 던져준 채 아픈 다리를 두드리고 있었다. 길게 드리운 산 그림자 속에 고즈넉이 서 있는 엄마에게 나는 한 번도 얼마나 기다렸냐고 다정히 묻지 못했다. 괜히 마음이 울컥하여 뭐하러 나와서 청승이냐고 되레 타박이나 주기 일쑤였다. 읍내로 이사를 한 뒤에는 집으로 올라가는 언덕길이 엄마가 나를 혹은 언니를 기다리는 장소였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언덕이 시작되는 길 초입에서 엄마는 무슨 바위인 양 우두커니 앉아있곤 했다. 마음은 그때보다 간절해서 엄마는 지금 다리를 절뚝이며 허겁지겁 달려나오는 중일 터였다. 25평. 거실에서 현관까지의 거리가 엄마에겐 아득히 멀었다. 아이고, 아가. 엄마는 지팡이도 없이 기우뚱기우뚱 문 밖으로 달려오기는 맨발이네? 그 발로 뭐하러 나와? 아니야, 뭐하러 나오냔 말은 하면 안 되지. 아가, 왔냐? 아이고, 바쁠 것인데 뭘 하고 이 먼 길에 왔을까잉? 니는 괜시리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해갖고. 자, 앉아라. 네. 아이고, 입만 열면은 둘째 타령을 늘어놓은 게 누군디? 그야 궁금한 게 그랬지. 누가 니 오라는 말이 없까니. 니는 시키지 않은 일만. 알았어. 알았으니까 목간이나 갑시다. 언니는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났다. 두 사람의 신경전은 늘 그렇듯 언니의 완패로 끝났다. 비누를 물에 불게 해놨다. 머리카락에 수채 구멍을 막았다. 책가방을 아무데나 던져놨다. 도시락을 안 내왔다. 어린 시절 언니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엄마의 잔소리를 들었다. 잔소리가 지겨워 버릇을 고칠 법도 하건만 언니는 날이 밝으면 엄마의 잔소리를 깨끗이 잊었고 친구 만날 생각에 혹은 영화 볼 생각에 아무데나 책가방을 던져놓은 채 밖으로 달려나갔다. 그럴수록 엄마의 잔소리는 강도가 높아졌고 언니는 천성이 그렇기도 했겠지만 엄마가 그럴수록 뻐득뻐득 어깃장을 놓았다. 말다툼의 끝은 언제나 나였다. 둘째만 친딸이고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지? 금께 죽어라고 나만 잡는 것이여. 그렇지? 그렇지? 이럴라면 뭐 하려고 나를 주워왔는가? 둘째나 끼고 살지. 오냐, 네 말 한 번 잘했다.
자가 언제 책가방 던져놓은 거 한 번이라도 봤냐? 자는 철듬시로 만수 한 번을 내 손에 안 맡겼다. 나는 자 월경이 언젠가도 몰라야. 니는 네 손으로 네 서답 한번 빨아봤냐? 아이고, 황송하게 서답 빨래는 무신. 수도가에 휙 던져놓진 않으면 나가 엎드려 절을 했겠다. 말 많은 처녀가 나 부끄럽다 하는가 원. 네 월경 날짜는 동네 개들도 다 알 것이다. 왜? 누가 요렇게럼 나으라고 했간디? 이것이 다 엄마 작품이요. 엄마 작품. 그런 언니가 자라 새아이 엄마가 됐고 새아이 엄마가 된 지금도 엄마와의 다툼은 예전 그대로였다. 나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다. 니는 불난집에 부채질하냐? 내가 10살 먹은 애기도 아니고 썽질이나 죽겠구만은 웃기는 지. 얼레. 후딱 인락이라 혀. 목간이나 가게. 목욕이라. 가슴이 봉긋해진 후로 나는 언니와도 엄마와도 목욕을 하지 않았다. 목욕탕 다닐 돈이 없어 너나 없이 집에서 목욕을 하던 시절 나는 행여 누가 볼세라 부엌문을 꽁꽁 걸어 잠갔다. 밖에서 엄마가 뜨거운 물을 더 부어주겠다고 해도 나는 절대 문을 열지 않았다. 아이고, 어쩌면 저런 것과장 빼 닮았을까. 너무 깨끔을 떨어도 팔자가 외로운 뱀인데. 홍물이 식었을까 잠긴 문 밖에서 서성이던 엄마의 한숨소리가 아직도 귀에 서원했다. 니들 피곤하자니요. 가시네야. 엄마 가신 뒤에 나한테 고맙다고 할 날이 올 것이다. 그니까 잔말 말고 따라 나서야. 잡으시오. 자. 조심하시오. 언니는 팔걸이라도 되는 양 자기 왼팔을 내밀었다. 엄마가 익숙하게 그 팔을 붙잡고 걸음을 내디뎠다. 계단 난간 앞에서 언니는 지팡이를 받아들었다. 엄마는 오른팔로 언니에게 의지한 채 왼손으로는 계단 난간을 짚고 걸음을 옮겼다. 말없이도 두 사람의 행동이 더할 수 없이 자연스러웠다. 정다운 남편이라도 되는 듯 언니 팔에 기댄 엄마의 얼굴이 수줍은 소녀처럼 발그스름했다. 언니는 엄마를 조수석에 앉혔다. 뒤에 앉은 내가 안전띠를 매주려고 하자 언니가 끼어들었다. 왜? 엄마 안전벨트 매줘야지. 냅둬야. 굽은 허리도 아프신 것 맨키로 답답해 하셔서 일부러 안 맨 것이여. 나는 무참하게 손을 거뒀다. 묘한 기분이었다. 그건 언니의 말이 아니라 내 말이어야 했다. 말없이도 엄마 마음을 헤아리는 건 언제나 내 몫이었다. 언제부터 엄마와 언니가 이렇게 가까워진 것일까? 언니의 운전 실력은 나보다 나았다. 읍내에는 목욕탕이 하나였다. 대설 무렵 간 적 있는 읍내 목욕탕은 설 전에 묵은 때를 벗기려는 사람들로 초만원이었다. 그 사람들 틈에서 하얗게 질려 엄마 뒤만 졸졸 따라다닌 게 목욕탕에 관한 내 기억의 전부였다. 그날도 언니는 부산을 떨고 다니다 엄마에게 등짝이 벌겋게 달아오르도록 맞았다. 언니 등에 남은 엄마의 붉은 손 모양이 그날의 몇 안 되는 기억 중 하나였다. 어머, 명성탕이 아직도 있나 봐? 있기야 어제.
하도 낡아서 할머니들 말고는 아무도 안 가서 그렇지. 명성탕이 언제적 명성탕이냐? 엄마가 무심히 말을 받았다. 옛날 그대로 온천 표시가 그려진 낡은 명성탕 간판이 휙 스쳐갔다. 명성탕 가서 훌훌 때나 벗겼으면 쓰겄다. 한창 때 엄마는 밭일을 마치고 돌아와 대문을 꽁꽁 잠그고 등목을 할 때마다 입버릇처럼 말했다. 엄마는 몇 푼 하지 않는 목욕탕조차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세월을 살았다. 그 세월이 주름처럼 깊이 박혀 지금도 엄마는 2주일에 한 번 이상은 목욕탕에 가지 않는다. 저번에 차 수리하는 바람에 차 없이 와서 가차운 명성탕으로 갔더만은 바가지에 때가 꼬질꼬질 하더라. 우리 엄니 의자하고 바가지 씻느라 힘 다 뺐지. 그 다음부터는 엄니가 나서서 좀 비싼 온천탕으로 가자고 하신다야. 언니가 좀 씻겨드리지. 지는 오도 안 하면서 가시네가 누구를 불효자식으로 만들려고 하네. 내가 처음부터 안 했다니. 해봤자 엄니가 두고 하는데. 엄마 성에 차게 하면 될 거 아니야. 언니 나이가 몇이야? 엄마는 50년을 보거든. 시끄러 가시네야. 그럼 잘났으면 손끝 야면 네가 와서 하든가. 지 혼자 뭔 대단한 일을 한다고 명절 때 말고는 오도 않는 년이 그냥 말은 청산유술세. 아이고, 사돈 너무 말하고 있네. 청산유수로 말함사 네 따라올 사람이 있까니? 기억 안 나냐? 뭐가요? 장날이면 대쌀 묵은 어린 것이 대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별 참견을 다 했니라. 고추 팔러 가요. 요번 장에는 고추금이 좋아야 쓸 것인데 어쩌기다. 험시로 네가 뜻뜻뜻 차면 어른들이 배꼽을 잡았단께. 아이씨, 엄니도 그냥 뻥이 쪼깐 세요. 참, 5살 배기가 뭘 그랬겠어. 좀 나이든 뒤든가 그랬겠지. 아이고, 니는 발 떼기 전에 말부터 뗐어야. 3살이 얼마나 좋았는데 그 3살 덕택에 매도 반으로 줄었구만은. 니는 눈치도 얼마나 빨랐는가. 나가 메타작을 하거나 어쩌거나 생각만 해도 책가닥 눈치를 채고는 내 바지가랭이를 붙잡고 달구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어야. 엄니, 나가 잘못했어. 나가 죽이려니요. 다시는 안 그러란께 한 번만 봐주시오잉. 아이고, 그려. 어린 것이 그러는데 메타적을 할 수가 있어야지. 매야, 우리 둘째가 오지게 맞았지. 자는 뭔 놈의 고집이 쇠심출맹키로 질긴가. 이날 입대껏 잘못했단 소리 한 번을 안 했어야. 그래 놓은게 어쩌다 한 번씩 다리가 터질 때까지 맞았지. 아이고, 고래 심줄이 누굴 닮긴 누굴 닮아. 엄니 닮았지. 내 보기엔 엄니가 더 찌하고 독하네. 나가 그리 안 독했으면 나 혼자 너희들 대학과정 보낼 수나 있었까니. 너희들은 나가 날 때부터 독했는 줄 알지야. 운전을 하던 언니가 문득 옆자리를 돌아봤다. 엄마는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먼 산자락을 바라보는 중이었다.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도 시력이 마이너스인 엄마에게 먼 산은 아련한 아지랑이처럼 어른거릴 터였다. 저 산자락 어디 학이 둥지를 튼 데서 항말이라 불리는 엄마의 친정이 있었다. 엄마에게도 우리와 같았던 어린 시절이 소녀 시절이 있었을 것이다. 엄니? 왜 그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50년만 더 사시오. 뭐 더 살면 나도 쪼까 귀찮아질란가 모른게. 50년? 아이고, 징어다.
니는 안직 젊어 사는 것이 재밌을란가 몰라도 나는 징글징글하다. 뭔 놈의 날이 그리 더디 새고 더디 저무는지 하루가 1000년인디 50년? 재미난 네가 내 목거장 다 살아라. 아나 50년. 언니는 우리 엄마도 우스갯소리를 하실 줄 아네. 닌 엄니 모시고 들어가그라잉. 나는 차 세우고 올란게. 그래요. 엄마, 내리세요. 엄마는 언니 팔 대신 내 팔을 붙잡았다. 붙잡는 신용만 한 것인지 무게가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언니와 걸을 때보다 걸음새도 부자연스러운 것 같았다. 엄마, 힘을 주지 왜? 지팡이 짚는디 뭐. 울컥 뜨거운 것이 목을대를 건드렸다. 언니한테는 잘만 기대더니라는 말이 입안에서 맴돌았으나 나는 끝내 말하지 못했다. 엄마가 아니라 내 자신에게 해야 할 말이었다. 멀리 산다는 핑계로, 직장에 다닌다는 핑계로, 아이들 핑계로. 대학을 졸업한 후 나는 나날이 엄마로부터 멀어졌다. 어떠한 세월도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 아웅다웅 서로 부대끼며 살아온 엄마와 언니의 지난 세월이 오늘 고스란히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나와 엄마의 세월도. 나는 엄마의 작은 키를 고려하여 맨 아래쪽 로커를 열었다. 엄마가 로커 앞에 주저앉아 옷을 벗기 시작했다. 팔이 아픈 것인지 윗옷을 벗는데도 시간이 걸렸다. 6월 초인데도 엄마는 10수년 전에 내가 사다 준 분홍색 내복을 입고 있었다. 내복을 벗은 엄마의 왼팔이 팔꿈치부터 손목까지 거무죽죽했다. 만져보니 굳은 살이었다. 쑥스러운 듯 엄마가 배시시 웃음을 빼물었다. 아이, 다리가 아픈 게 밥할 때마다 왼팔을 싱크대에 걸쳐놓고 힘을 안 주냐.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굳은 살이 bek혔어야. 보기는 흉해도 아프든 않은 게 암시랑도 않다. 자리에서 일어난 엄마가 한쪽 팔로 평상을 짚은 채 남은 팔로 힘겹게 바지를 벗었다. 반쯤 내린 바지 밑으로 헐겁게 늘어난, 요즘은 시골 노인네들도 입지 않는다는 하얀 면 팬티가 드러났다. 새로 넣은 듯한 고무줄이 얇아진 천 사이로 내비쳤다. 삭은 세월의 흔적에도 불구하고 팬티는 막 삶은 듯 새하였다. 나는 민망해져 고개를 돌렸다. 아이고 참. 네가 좀 벗겨드리지. 못하고 있냐. 아이고 가시네 인정머리하고는. 엄마도 그래요. 좀 도와달라고 할 것이대. 때도 밀기 전에 옷 벗다 진 다 빠지겠어. 아이고, 내가 얼뚱애기냐. 옷도 못 벗게. 이거 땀 좀 보시오. 아이고. 언니가 소매자락으로 엄마 얼굴을 훔쳤다. 그제야 콧잔등이며 인중에 송송 돋아난 땀이 보였다. 언니는 엄마를 평상에 앉히고는 엉덩이를 이쪽 저쪽으로 들어올리며 순식간에 옷을 벗겼다. 군더더기 없이 날렵하고 깔끔한 솜씨였다. 수건 조금 주라. 응? 예, 엄마 여기 수건. 아유 참말로. 유난을 떨어요 유난을. 다 늙어 빠진 엄마 몸을 누가 본다고 그래요. 아유, 그냥 편하게 들어가면 좀 좋아. 자, 팔 잡으시오. 언니가 팔을 내밀었고 엄마는 눈을 흘기면서도 얼른 그 팔을 붙잡았다.
나는 욕실용품이 든 비닐 가방을 들고 가만 뒤를 따랐다. 뒤에서 바라본 엄마의 벗은 엉덩이는 팔꿈치처럼 굳은 살 투성이었다. 엄마는 앞에 있었고 걸음은 거북이처럼 느리기만 해서 나는 지난한 세월의 흔적이 새겨진 엄마의 벌거벗은 엉덩이를 보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집에 다니러 올 때마다 나는 무슨 핑계를 대서든 애초 계획보다 앞당겨 돌아갔다. 엄마가 싫어서는 아니었다. 다리를 절뚝이며 싱크대 왼팔을 걸쳐놓고 나 먹일 나무를 데치는 엄마를 지켜보는 것이 나는 죽기만큼 괴로웠다. 더 이상 도망칠 수도 없게 언니는 나를 늙은 엄마와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한 것이다. 그것이 시댁 운운하며 나를 고향으로 불러내린 언니의 교활한 목적이었다. 우리 집 여자 중 독하기로는 언니가 최고였다. 의자 3개, 대야 3개. 자, 바가지 3개. 성끝 야문 네가 엄니한테 퇴짜 안 맞게 야무지게 닦아봐라 한번. 나는 엄마와 나 사이 멀어진 세월의 묵은 때를 벗기듯 목욕 타올에 비누를 흠뻑 묻혀서 박박 닦기 시작했다. 의자의 가운데 구멍까지 샅샅이. 비누칠을 한 후 가장 뜨거운 물로 몇 번이나 헹구는 것도 잊지 않았다. 아나, 엄니 떼수건이요. 오늘은 나 편히 쉴란다. 그러고 이거 비누는 왜 샤워젤 없어? 엄니는 때 밀기 전에 비누 써야. 비누칠 끝내면은 깨끗하게 헹궈서 온탕으로 모셔라잉. 아이고, 나는 사우나 좀 다녀올란다. 그래. 엄마, 이쪽으로. 엄마의 주름진 몸은 비누칠하기가 쉽지 않았다. 수십 격으로 늘어진 뱃살이 밀가루 반죽인 양 밀렸다. 살 한 겹을 한 손으로 붙잡아 한껏 당긴 후에야 비누칠을 할 수 있었다. 나와 언니가 이 뱃속에서 10달을 머물렀다. 있는 대로 팽창하여 두 생명을 품었던 뱃가죽이 팽창했던 그만큼 늘어진 것이다. 한 겹 한 겹 젖혀가며 정성스레 비누칠을 했다. 엄마는 그런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또한 내 벗은 몸을 본 것은 참으로 오랜만이었다. 인자 니도 늙은 티가 난다. 허기사, 네가 올해 46이지? 네. 아이고, 싱하게도 오래 살았다. 하도 몸이 안 좋아. 네 초등학교 입학하는 것이나 보고 죽을란가 어쩔란가. 내 속도 모르고 빵긋빵긋 웃는 네 얼굴만 보면 애 같았는데 네가 벌써 46이여. 인자 됐다. 나가 할란다. 그냥 계속 할게, 엄마. 움찔거리긴 했으나 엄마는 내 손에 몸을 내맡겼다. 몇 번만 더 권하면 마지 못하는 척 엄마가 했을지도 모르는 일들이 많았다. 외식이나 여행도 그중 하나였다. 몇 번 더 잡아 끌었다면 기꺼이 맛있게 그 음식을 먹을 수도 있는 엄마라는 것을 어리석게도 나는 오늘까지 알지 못했다. 엄마에게 맛있는 것을 먹이고 좋은 데 데려간 것은 엄마를 쏙 빼닮았다는 내가 아니라 엄마의 타박덩어리 언니였다. 엄마, 아프면 얘기하세요. 나
나가 네가 아버지한테 지은 죄가 많어야. 네? 몸이 아픈 게 네 아버지가 젖에 오는 것이 무서웠어야. 나는 아버지 잠들 때꺼정 없는 일을 만들기도 하고 기미가 보이면 얼른 벤소로 내빼기도 하고, 그러다 딱 잡힌 날에는 염치도 없지. 아파 죽겠는 사람 붙잡고 그 짓이 하고 싶냐고 대때 큰 소리를 쳤어요. 한 번은 너가 아버지가 그럴라면 척을 얻든 바람을 피든 자기 마음대로 할란담시로 너가 언니 맨키로 있는 대로 고함을 지르고는 한밤중에 집을 나가버렸는데, 그날이 아직도 눈에 선해야. 그날 밤새워 술 먹다 피를 토암시로 쓰러져갖고 병원에 갔는데, 암이라고 안 하냐. 암만 아파도 한번 해줄 것을 고루고름 쌀쌀맞게 내친 것이 마지막일 줄 누가 알았겠냐. 아버지는 내가 3살 때 세상을 떠나셨다. 아버지가 곁에 없었던 탓일까? 엄마가 여자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나는 자꾸 잊어버렸다. 아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엄마는 더 이상 여자가 아니었다. 엄마였을 뿐이다. 그런 엄마도 욕정으로 잠 못 드는 밤이 있었을지 나는 난감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다. 두고 너가 아버지한테 미안해야. 왜 그런가 늙을수록 더 미안탄 말이다. 아프다고 노상 밀어내고는 나 혼자 이리 오래 살고 있어서 그런가 어쩐가. 아휴, 이러다가 100살 채우면 어쩌구나. 너가 아버지한테도 미안고 너한테도 미안고. 언니, 언니가 50년만 더 살라고 안 합디요? 오지랖 넓은 언니가 오지게 잘 챙길 것인데 뭔 걱정이요. 자, 니는 언니만 못 어가니? 니는 니대로 죽을 똥 살 똥 참말 잘했어야. 니가 철철이 사보낸 옷이 옷장 한가득이잖니. 옥매트랑 그 무엇이냐 생선 굽는 것이랑. 아이고 그냥 새도 못 얻었다. 그 돈 버니라고 몸도 약은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 것인데, 네 생각하면 아까워서 쓰들 못 얻었어야. 그나저나 그 옷이나 다 입어보고 죽어야 할 것인데 아까워서 어쩌구나. 그 옷 다 입어보고 죽으려면 언니 말대로 천상 50년은 더 살아야겠네. 아이고, 서울년 다 된 줄 알았더만 고향 말도 할 줄 아네. 용하다, 야. 아따, 우리 언니는 시집 한 번 더 가도 쓰겄네. 응? 가슴이 나 천육죽보다 더 낫구만. 싹을려. 아이고, 정말로. 갱년기 증상 땜시 여성 호르몬 복용해서 그렇잖여. 부작용이 얼마나 심한데. 돈도 수월찮아야. 자, 등이나 대. 왜? 엄니도 돌아 앉으시오. 나는 야 밀고 야는 엄니 밀고 그러면 쓰겄네. 자. 망설이다가 나는 돌아앉았다. 누구에게 맨등을 보이고 돌아앉았던 적이 있었던가. 나는 기억나지 않는다. 언니의 손끝도 제법 야무졌다. 샤워타올로 대충 혼자 닦기만 했던 등이 따가울 지경이었다. 아우, 몸에 가시네야. 니는 때도 안 밀고 사냐? 아이고, 무슨 놈의 때가 국수 가닥도 아니고. 아이고, 참말로 우동 면발이네 그야. 그만 어서. 아파 죽겠네. 아이고. 애도 아니고 음설은
좀 참아. 누가 네 껍질 벗길까비? 때 밀 때는 따끔따끔 혀도 밀고 나면은 얼마나 시원한디. 야, 때를 밀어봤어야 알지. 네 목욕탕 크고 난 뒤에 처음이지? 수십 년 묵은 때가 타일 바닥 위로 툭툭 떨어진 게 내 눈에도 보였다. 언니 말대로 아프면서도 시원했다. 아유, 그래. 언니 덕분에 머리 굴고 처음 목욕탕 구경 오요. 고마워 죽겠네. 아이고. 들어가시네야. 고마우면은 밥이나 사. 언니, 둘째 떼미는 솜씨는 어떻소? 나보다 낫소? 거기서 물어 버텨. 뭔들 나보다 못하겠어. 언니가 죽고 못 사는 둘째인데. 아이고, 나만 찬밥이지. 이날이 때거. 아이고야, 아니요. 때미는 솜씨는 네가 낫다. 둘째는 먼 길 오니라고 힘들어 그런가. 영 힘이 없어서 못 쓰겠다. 주름진 살이 밀려 아플까 조심한 것인데 엄마는 시원하지가 않은 모양이었다. 그러리라 진작했던 엄마 마음이 오늘처럼 늘 헛다리를 짚었던 건 아니었을까. 이 가시네야. 오늘은 네가 찬밥이란다. 비켜라. 언니, 참말로 50년만 더 사시오이. 나가 이렇게 싹싹 밀어드릴란 게. 내가 물러난 자리에 언니가 앉았다. 쓱쓱 대패질을 하듯 언니는 힘차게 팔을 움직였다. 엄마의 만족스러운 나지막한 신음소리가 손님이 거의 없는 탕 안에서 공명했다. 나도 떼수건을 들고 언니의 등을 밀기 시작했다. 난생 처음 보는 언니의 등은 더할 수 없이 부드러웠다. 오늘은 싹퉁머리 없고 인정머리 없는 나를 위해 언니가 준비한 특별한 날이었다. 어쩌면 나를 위한 날이 아니라 엄마를 위한 날일 수도 있었다. 아무러면 어떤가. 오늘은 엄마도 나도 언니도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이었다. 여자가 아니면 절대로 쓸 수 없는 작품, 목욕 가는 날 함께 하셨습니다. 정지아 작가 제 옆에 나와 계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희가 이렇게 작품 접하면서 어머니 그리고 두 딸의 심리가 어쩜 그렇게 참 섬세하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녹아있는데 참 다행스러운 게 참 따뜻하게 이렇게 녹아나고 있어요. 그 경험담이 분명히 있지 않고는 이렇게 써질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그렇죠. 저도 딸이고 엄마니까요. 제 경험담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러나 대개는 물론 집안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모녀지간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비슷한 것 같아요. 가장 친밀하고 또 그래서 가장 만만한 친구 이런 게 모녀관계가 아닌가 싶은데 이제 저희 어머님이 시골에 혼자 사시거든요. 그래서 주변 그러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 며느리하고 같이 살면 어렵고 불편해서 싫고 딸하고 같이 살면 편해서 좋긴 한데 지 기분 내키는 대로 하도 이렇게 팩팩거려가지고 그게 한두 번인데 계속 쌓이면 서운해서 못 살겠다고 그래서 혼자 사는 게 제일 좋다고 하신대요. 근데 사실은 저도 엄마랑 늘 티격태격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뭐 벌써 47쯤 됐는데 나이가 그러세요. 네. 굉장히 동안이십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감사합니다. 보지를 못하시지만 밥이라도 살까요? 좋죠. 네. 예, 이야기 계속 해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그 엄마와의 관계에서 제가 나이 들면서 느껴가는 심정들 이런 것들이 제법 많이 반영된 소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잊고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어머니도 여자다라는 사실. 아마 어머니는 엄마야라고 생각을 할 거기까지 해서 그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러게 어머니도 여자인데 어쩌면 우리를 낳으신 이후에는 그냥 여자로서의 삶보다 어머니로서의 삶만 그 삶만을 그냥 굉장히 이렇게 크게 살아오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엄마는 여자죠. 뭐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 한 번도 우리 엄마가 여자야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저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어느 날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조신하고 부끄러움이 많고 수줍음 많은 지금도 소녀 같은 분이시거든요. 근데 엄마가 어느 날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부관계 얘기를 이렇게 처음으로 저한테 하시면서 노골적이진 않았고요. 네. 아빠한테 참 미안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순간 이렇게 좀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엄마도 정말 여자였구나. 그래서 이제 그날 이후는 그 엄마에게 요즘 만나기만 하면 이제 엄마의 첫사랑은 누구였냐, 엄마는 아빠 전에 남자는 없었냐, 이 엄마의 남성 편력을 요즘에 시시콜콜 캐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딸이 크면요 친구가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가 봐요. 저도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어느 날 처음으로 들었던 얘기가 얼마 전에 나도 여잔데 라는 표현을 인생 살면서 처음 들었어요. 이게 나이가 먹으면 엄마와 딸은 친구가 되나 보다. 이런 얘기도 함께 나누게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따님이신 것 같아요. 어머님이 일찍 말씀하셨네요. 둘째고요. 제 생각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이 작품을 그렇다면 이제 갖고 싶은 언니의 모습, 그리고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작가님의 어머니의 모습이 약간 묻어져 있고요. 어떤 계기로 쓰게 되셨는지요? 한 2년 전쯤부터 엄마가 이제 늙으시니까 힘이 빠지셔서 그 목욕 가는 게 제일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사촌들이 많으니까 사촌 언니들이 주로 모시고 다녔는데 명절 때 이제 시골 명절은 일단 때 빼고 광내야 되는 때잖아요. 그래서 엄마를 모시고 처음으로 목욕을 갔는데 가기 전까지 굉장히 불편했고 갔을 때도 아주 불편했죠. 처음으로 엄마의 알몸을 봤는데 그게 제 고향이잖아요. 제 육신의 고향인데 제 고향이 아름다웠던 시절도 있었을 터인데 이제는 너무나 늙어서 그걸 보는 심정이라는 것이 뭐 안타깝고 슬프고 아프고 참담하고 설명할 수 없는 그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인상이 그 후로도 이렇게 지워지질 않아서 근데 지금도 목욕은 같이 안 가고 싶어요. 너무 마음이 불편해요.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부담스럽고 서로 꺼려지기보다는 그냥 그 아름다웠던 시절도 있었을 텐데 그 마음에서 지금의 모습을 보니까 그냥 마음이 아프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참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가족을 돌아볼 수 있는 참 따뜻한 작품이었어요. 자, 앞으로도 참 우리를 따뜻하게 만드는 작품,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해준 작품 많이 발표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직접 또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목욕 가는 날에 정지아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수산나 타마로의 마음 가는 대로에 나오는 글귀인데요. 내 앞에 수많은 길이 열려 있을 때, 그리고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모를 때, 되는 대로 아무 길이나 들어서지 말고 앉아서 기다려라. 내가 세상에 나오던 날 내쉬었던 자신 있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기다리고 또 기다려라. 내 마음속의 소리를 들어라. 그러다가 마음이 내게 이야기할 때 마음 가는 곳으로 가거라. 우리는
현대인들은 기다린다는 거를 참 잘 못합니다. 현대인들이 기다리는 걸 잘 못해서 우울증에 걸린다고 하는데 뭔가 바쁘게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건 바로